이단 신천지가 코로나 팬데믹 당시 방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만희 교주의 석방과 조직 재건을 위해 정치권 등의 로비를 벌인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만희 교주가 검찰 요직을 거친 부장검사 출신 신도를 신천지 로비 활동에 중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세군 한국군국이 공감, 감동, 동참을 주제로 연합사관회를 갖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돌봄 사역에 더욱 힘쓰기로 다짐했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시간에는 군부 독재 회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인도네시아 소식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이단 신천지가 코로나 팬데믹 당시 방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만희 교주의 석방과 조직 재건을 위해 정치권과 법조계 등의 로비를 벌인 정황들을 보도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만희 교주가 신천지를 둘러싼 문제들을 해결해달라며 검찰 요직을 거친 부장검사 출신 신도에게까지 로비에 나설 것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20년 8월경 경기도 과천의 한 컨테이너 박스 사무실 앞에서 찍은 사진 한 장. 신천지 이만희 교주 부인 유천순 씨를 중심으로 집화장, 천지일보 사장, 섭외부장, 홍보부장 등 주요 간부들이 서 있습니다. 이만희 교주가 방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기 전 정치권과 법조계 로비를 위해 만든 상하그룹 멤버들입니다. 상하그룹은 위아래 할 것 없이 정밀하게 대외 활동에 나서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조직으로 이들의 임무는 이만희 교주의 친필 메모와 육성 파일에서도 확인됩니다.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고 그리고 판사도 만나고 이렇게 해서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나가면 되지 않겠나. 조용히 귀신도 몰리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 했다. 뜻밖의 인물도 눈에 띕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법무부 특수법령과장과 부산지검 특별수사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장검사 등 검찰 특수통을 역임한 김인호 변호사입니다. 특수부장검사 출신 김 변호사가 이만희 교주 석방과 신천지 조직 재건을 위해 만들어진 로비 그룹에 합류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신천지 간부 출신 탈퇴자는 지난 20대 대선 직전 윤석열 후보와 독대했던 한국근후회 이희자 회장처럼 김인호 변호사도 신천지 신도가 된 이후 정치권과 법조계 로비를 위해 중용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신천지가 거의 와해 수준으로 갈 정도로 위기였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이 위기를 돌파해야 했습니다. 군법무관 출신의 소우 신천지 법무팀장으로는 위기 관리가 안 되겠다고 판단해 근후에 이희자 회장같이 뛰어나고 영향력 있는 인물을 찾았고 검사 출신 김인호 변호사가 상하그룹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경 이만희 교주가 방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가 병보석으로 풀려난 뒤 김인호 변호사와 나눈 대화 내용. 딴 길로 타고 가니까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네, 정의자. 상하그룹에 일하는 세 사람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느냐. 네. 그것은 우리 여기 성도들의 현재의 법적인 문제가 되어 있으니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검사도 만나고 판사도 만나는 것도 하고 네. 또 청와대나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이러한 일을 하라고 제가 이야기한 것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만희 교주가 신천지의 법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검사와 판사, 정치인들을 적극적으로 만나라고 강조한 건데 대외 로비 활동을 강화하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당시 김인호 변호사는 이만희 교주의 한때 내연녀이자 실세였던 김남희 씨 측으로부터 횡령과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당하자 변호인으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요즘 저는 요새 센터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해야죠. 네, 그 정의자님 보고드릴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김남희 등이 항고를 포기해가지고 무혐의 확정이 됐습니다. 정의자님. 수고했습니다. 네, 정의자님. 네, 꼭. 예, 수고했어요. 김인호 변호사는 개신교계의 검사를 지낸 장로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한때 하늘의 특별검사란 책을 쓰고 신앙 간증을 다니기도 했는데 2011년경 신천지 경력이 드러나자 신천지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김윤호 변호사는 이번에도 신천지와의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그거. 그 신천지랑은 그거는 관련이 없으세요? 없어요. 예. 그 뭐 수원지검 그 사건도 좀 많이 하셨던데 신천지 관련해서. 신천지 사건 하든 뭘 하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나 김윤호 변호사는 이만희 교주가 수감돼 있을 때에도 변호인 접견을 이용해 소송 외에 상하그룹 활동 등 현안 사항을 보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구세군 한국군국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 동안 공감, 감동, 동참을 주제로 연합사관회를 갖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돌봄 사역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구세군은 연합사관회에서 구세군 5개년 성장계획인 1만 상상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구세군의 돌봄 사역 확대를 위한 거버넌스 체제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세군 김병윤 사령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사회 약자를 돌보고 공감해주고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세군 연합사관회에는 454명의 구세군 사관들이 참석해 구세군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하나님의 선교에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감리교 농촌선교훈련원이 지난 8일 창립 30주년을 맞아 심포지엄을 열고 농촌 소멸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농촌 선교의 대안적 목회 가능성을 모색했습니다. 감리교 농촌선교훈련원 원장 차흥도 목사는 지난 30년 동안 생명, 영성, 공동체를 지향하며 정주 목회운동과 농도 생협, 도농 직거래 운동을 펼쳐왔다고 말했습니다. 차흥도 목사는 이어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태양광을 통해 마을 단위 기본소득과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고령화된 농촌사회 돌봄까지 이어나가는 것이 현재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농촌선교훈련원 30주년 심포지엄에서는 농촌선교신학과 개신교 농민운동 흐름, 농촌선교의 미래 등에 대해 토론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군부 독재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인도네시아 소식을 살펴봅니다. 관련 내용 기아대책 파송 선교사 성진환 기대봉사단이 전해드립니다. 현 보수 정치의 대표적인 인물로 평가되는 프라보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군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프라보가 군인 장성 출신이기에 불안해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불안 요소들이 현실화되는 느낌입니다. 군법 개정안의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된 내용은 군인들이 자신의 군 신분을 유지하면서 정부 주요 관료직을 겸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프라보 대통령이 군인들이면서 자신의 최측근들을 주요 요직에 임명하면서 민주주의의 그런 위협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3월 20일 자카르타 의회 앞에서 군법 개정 반대 시위가 있었습니다. 군법 개정을 통해서 군인이 점점 이제 이 나라를 통치하고 주요 관리직에 다 들어와서 점점 이제 옛날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군사 독재의 그런 상황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시민들이 이 군법 개정안으로 인해 민주주의가 후퇴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 대규모 시위가 열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단일 국가로서 최대 이슬람 국가이지만 다행히 세속적 이슬람으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국가들입니다. 하지만 프라보 정권이 자신의 정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 종교 권력을 이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며 아마 그렇게 될 경우에는 개신교 선교 환경도 심각한 위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가 그 6개 종교를 인정주고 있지만은 인도네시아는 무슬림이 거의 89% 한 2억 4천이 무슬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기독교인에 대한 그런 탄압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통계로는 기독교인 한 2천만 명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잠정적으로 3천만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역 현장에서 느껴지는 부분은 기독교인에 꾸준히 계속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고 있으며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의 기독교 탄압으로 어려움을 겪을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으나
우리 기독교의 특성상 더 핍박할수록 인도네시아의 부흥은 계속될 것으로 아마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땅을 복음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빈민 구제도 있지만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그런 사역은 교육 사역입니다. 근데 저희가 첫 번째 사역으로는 청년 목장 모임과 기독교 청년 리더십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2년간 12명의 졸업생을 교사, 선교사, 간호사, 선교사로 파송하며 단순한 직업인이 아니라 부르신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멋진 기독 청년들로 설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신방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변화와 성장이 인도네시아를 변형시킬 날이 오리라 기대합니다. 두 번째 사역은 청년 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가운데 믿음의 리더를 4명을 학사에서 함께 살며 말씀과 신앙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 더 수준 높은 영적 훈련들을 받게 되고 한 명의 사역자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역은 청년 결연 사역입니다. 책값을 비롯해서 생필품을 구입해야 하는데 비누 한 조각 살 수 없어서 발을 동동 구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 사역은 다니엘 유치원입니다. 한 50여 명의 다음 세대가 열심히 준비되고 있습니다. 5명의 기독 교사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으며 구약 성경과 예수님을 가르치며 기도로 훈련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맡겨진 아이들과 삶을 잘 감당하는 멋진 선생님들을 기도 부탁드립니다. 인도네시아 프라보 대통령과 정부가 사리사욕을 챙기지 않고 온전히 나라와 백성을 위해 정치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요, 인도네시아의 6개 종교를 인정하지만 기독교인들이 아직도 피해를 보고 주눅들어 있습니다. 종교의 탄압이 없이 예수님을 믿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인도네시아 40%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하루에 버는 일탈로 생활하는 극빈자가 2%입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의 잠룡입니다. 잠자는 용. 3천만이라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세계를 품고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 인도네시아에 있습니다. 열방을 품는 일에 저희 인도네시아가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로 좀 기도해 주시고 떡과 복음, 이 복음의 열매가 좀 주렁주렁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땅가락에 사역하는 송진아 선교사였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위해 이온 목사가 성경 맥잡기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고신대학교는 김문훈 목사와 박정곤 목사에게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이온 목사의 성경 맥잡기 세미나가 서울 양천구 CBS 본사에서 진행됐습니다. 성경 맥잡기 세미나는 말씀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답답함을 해결해 주는 그런 세미나이고, 현장에서 연상법과 그림을 통해서 성경 각 권의 장제목을 100% 암기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세미나이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 맥잡기를 통해서 이번 세미나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 기획됐으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흐름을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고신대학교가 김문훈 목사와 박정곤 목사에게 각각 명예신학 박사와 명예선교학 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는 우간다의 3,000개 교회와 300개의 학교를 세우는 등 신학 교육에 기여했습니다. 또 고현교회 박정곤 목사는 2025년 현재 589명의 선교사와 현지인 사역자를 지원하고 250곳의 교회와 기관 등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포항 YMCA가 김경범 신임이사장의 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째, 청소년 성장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지속 가능한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YMCA 가치를 확산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예배에서 포항 YMCA는 산불 피해 지원 성금을 포항시에 전달했습니다. 예장합동 여수노회가 정기회를 열고 여수나눔교회 이광성 목사를 신임 노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특별히 노예야 잘 섬기고 그럼으로써 노예가 참 평안하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장합동 순천노회도 정기회를 갖고 율산소망교회 김재규 목사를 신임 노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저에게 맡겨진 사명들은 노예를 더욱더 화합하고 안정시키고 또한 지금까지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역사를 이어서 우리 역사의 기록과 또한 노예 해관을 건립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겠지만 오전 한때 수도권과 중부지방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1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5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